제가 30대 후반 정도에 희망퇴직 유사부서에 발령이 났어요. 회사 월급만 딱 있다 보니까 회사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회사에서 진짜 잘리는 거 아니야? 시작은 부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초반에는 매출이 잘 안 나왔고 몇만 원? 고구마빵 팔아서 몇만 원 번 게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되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겠네 싶어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있다 보니까 이제 몇백만 원 정도 매출이 왔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은 퇴근하면은 쉬고 싶잖아요.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기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가족이 있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다 해봤거든요. 저녁도 해보고 점심도 잠깐 밥 안 먹고 해보고 새벽도 해보고. 근데 확실히 에너지를 다 쓴 저녁에는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찍 자고 그냥 새벽에 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사무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무실 아니고 그냥 오전에는 운동 갔다 와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공한 아빠라는 닉네임 쓰고 있고요. 온라인 이커머스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도시락 OEM도 하고 중국 공산품 제품도 OEM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위탁 판매도 하고요. 이제 사무실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사무실 이제 가서 일해야죠. 혹시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전에는 공기업에서 10년 이상 다녔죠. 직장인이었어요. 퇴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만족하고 다녔었는데 제가 30대 후반 정도에 희망퇴직 유사부서에 발령이 났어요. 그때 좀 많이 회의감을 좀 느꼈어요. 퇴사하기 전에 네. 왕따 비슷하게 네네. 당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당하신 건지. 우선은 이제 그때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사장님 눈밖에 나거나 찍히면 그 직원하고 밥 먹으면 같이 찍혀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했어요. 내부 평가를 막 했어요. 동료 평가. 그래서 좋게 주면 그 좋게 준 사람도 안 좋게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관계가 좋아도 평가할 때는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죠. 시작하신 뭐 계기 같은 게 따로 뭐 있으실까요? 그때 제가 그 외벌이었고 임신 중이었는데 회사 월급만 딱 있다 보니까 회사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잖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회사에서 진짜 잘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제가 수입이 아예 없잖아요. 그게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도 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시작은 부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판매를 해보셨을까요? 처음 했을 때는 이 제품 저 제품만 올리다가 냉동 도시락을 우연치 않게 올렸거든요. 그 많은 제품들 중에 그 제품을 막 올리면서 그게 이제 좀 잘 되니까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전 지금 이거 21년부터 현재까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라. 공산품은 이제 유행을 타니까 또 없어지는 것들 많더라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업으로 하셨을 때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셨을까요? 최대 많이 나왔던 매출은 5천 정도? 5천까지는 부업으로 했었어요. 마진이 어느 정도 남아요? 5천만 원 하면은 10% 초반 나왔거든요. 5, 600 정도? 네. 그럼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는 초기 자금은 어느 정도로 시작하셨을까요? 초기 자금은 없었죠. 2, 30만 원? 2, 30만 원이 뭐였냐면 제가 그 당시에 온라인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20만 원인가 쓰고 그 다음에는 사실 돈 들어간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도시락계 위탁이었거든요. 초반부터 매출이 잘 나오신 편이셨나요? 초반에는 매출이 잘 안 나왔고 그냥 월급 이외에 돈을 좀 벌어봤으니까 그 번다라는 게 큰 돈이 아니고 몇만 원? 고구마빵 팔아서 몇만 원 번 게 처음이에요. 그게 이제 되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겠네 싶어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있다 보니까 이제 몇백만 원 정도 매출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대표님 이제 사무실 도착한 건가요? 네네네네. 편하게 사무실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저희 그 메인 사무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저희 서브 사무실. 이렇게 두 군데 특별하게 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주력 제품 여기 다 있는데 판매 테스트 해보려고 중국에서 조금씩 소량 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제 저 창고에 보관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구한 거예요. 저희 주력 제품들은 이렇게 정리를 이걸 다 사가지고 이 박스 사가지고 다 해놨거든요. 딱 어떤 제품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지금 저희는 다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제 유튜브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거 위탁으로 우선 팔았던 거예요. 이게 뭔 수건. 상품인가요? 수건이요? 네, 위탁으로 팔았는데 괜찮으니까 이거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팔고 있는 거고요. 중국 수입처는 어디에서 매입을 하시나요? 1688에서 해요. 중국 도매 사이트. 그러니까 중국의 도매국이죠. 뭐. 이런 사입 같은 거는 아무래도 재고에 좀 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위탁으로 이 수건이 판매되는 거 확인하고 1688에서 이런 유해 제품, 이제 유사한 제품들을 몇 개를 받은 다음에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20개, 30개를 사서 이제 위탁해서 이걸로 전환되는 거죠. 도시락을 메인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고가 되는 거예요? 냉동 3PL 창고가 있어요. 3.16. 거기에 도시락은 다 들어있고 하나는 이제 공장에서 제가 도시락 업체 두 군데 쓰거든요. 하나는 제조 공장에서 직접 배송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건 나눠놨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사입하는 과정에서 네. 거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된다.
위탁으로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적이다, 안정적으로 이게 몇 달간 지속적으로 판매가 된다. 근데 그게 한 달만 되는 게 아니고 3개월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볼만 한 거죠. 그럼 그때 사입을 해요. 그것도 소량으로. 직원분들 일하시는 네네. 저희 다용도 사무실이고 저는 여기예요. 유튜브도 찍고 이커머스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커튼 쳐가지고 어둡게 만든 다음에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여기 그냥 있어요.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저염 저당 도시락이, 식단 도시락이 좀 메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당은 좀 많은데 저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조사랑 몇 년간 그 연구 개발해가지고 저염 저당을 되게 포인트로 잡아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이걸 먹는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재구매율이 엄청 높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광고비가 좀 들어가지만 나중 됐을 때는 광고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광고비가 마진이 되는 거예요. 요거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위탁으로 처음 시작을 하신 거죠? 테스트를? 그렇죠. 이거 위탁으로 했죠. 이제 위탁 판매로 몇 천씩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제조사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니까 저도 매출도 더 괜찮고 마진도 좋아지고. 그렇게 판매가 많이 됐을 때 공장을 직접 찾아가신 건가요? 네, 판매가 되면 전 무조건 공장 가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거의 단판을 짓습니다. 그럼 공장을 직접 갈 때 네. 가격을 잘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조율할 수 있는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판매한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최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건지를 협의를 해요. 그럼 저는 최소 제가 10%대면은 그냥 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어차피 판매가 잘 되니까 그 10% 마진도 판매를 많이 하면은 괜찮거든요. 판매가 적을 때야 10% 마진이 적게 보이지만 매출이 높아지면은 그 10% 마진도 괜찮거든요. 좀 위탁으로 좀 경험을 쌓고 진입장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네요. 그쵸. 왜냐면은 저는 항상 저자본, 부자본 창업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왜냐면 돈이 아예 없거든요. 저 같은 직장인들 중에 돈 많은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죠. 현재 공산품이랑 식품이랑 같이 판매하고 계신데 네네네. 오늘 하루에 몇 건 정도 판매가 되셨을까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00건 정도 판매하고요. 이건 지금 이번 주 월화수목이니까 일주일 좀 안 되겠네요. 700거. 네, 배송충. 그럼 지금 현재 매출 어느 정도 나오셨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체 매출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사업자가 있는데 여름에 좀 팔렸던 거고요. 이 사업자가 이랬어요. 근데 다른 사업자는 이제 이 사업 잘 나올 때 좀 적게 나왔고, 지금은 이게 좀 떨어졌어요. 겨울 시즌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대신 다른 게 올랐어요. 저는 평균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사업자를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사업자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사업이 아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지하려고 사업자를 분산시켜놨고, 매출도 한 사업자로 몰빵해 놓지 않는 게, 그거 역시도 이제 무너지면은 다 끝나니까 분산해서 저는 매출 포트폴리오 짜듯이 해놨거든요.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2, 3천? 공기업 다닐 때랑 비교가 안 되겠네요. 그쵸. 여기 2달이 공기업 1년이니까. 근데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상품을 많이 늘리거나 플랫폼을 확장하면 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또 교육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가능해진 거죠. 혹시 판매 실력이 좀 늘어나게 된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상품을 진짜 많이 등록했거든요. 저는 식품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막 돼지갈비도 팔아보고, 뭐 배도 팔고, 꽃감도 팔고, 사람 빼고 다 팔았어요. 많이 등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이라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매출이 오르는 것 같아요. 초보 대표님들은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소싱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마침 요즘에 쿠팡에서 새로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카테고리가 쭉 나와요. 생활용품들 많이 하시니까 청소용품,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했어요. 그럼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많이 보는 게 이 조회수예요. 이 조회수는 고객들이 클릭한 관심을 반영한 건데, 이게 높은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높은 것들이 보통 리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리뷰가 되게 적은데 이 조회수가 높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리뷰가 71개인데 조회수가 5,001만회. 엄청 높진 않지만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쭉 내려보면서 리뷰가 적은데, 그러니까 리뷰가 적다는 건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 소싱하는 거예요. 이 조회수가 그 관심도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만회만 넘어가도 하루에 10개에서 20개가 팔리는 거예요. 판매를 할 때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도 네. 뭐 판매 전략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좀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빗자루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거는 그 옛날 빗자루 그런 느낌이 나고, 이런 거는 좀 길고 이제 유사한 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같은 빗자루인지만 빗자루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약간씩 트렌드가 바뀌어서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빗자루가 인기가 있었던 거는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 빗자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올려놓은 애들이 판매가 높거든요. 그럼 제가 얘랑 똑같이 썸네일을 하면은 당연히 그 제일 리뷰 많은 상단에 있는 빗자루 사지 제 빗자루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업체는 되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닦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올리는 것보다 뭔가 이 빗자루질을 하는 모습이나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느낌이 나는 배경을 설정해서 하는 게 되게 좋겠죠. 저 옆에 똑같은 상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이게 지금 그 제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얘가 만약에 얘처럼 했으면 이거는 아예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같은 제품도 이렇게 팔린다는 거죠. 예. 같은 제품이 이렇게 많은데도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팔리고 있고 이거랑 지금 다 같은 제품. 이것도 유사하네요. 예. 근데 다 팔리고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의 경우는 어떻게? 시장 테스트용이면 그대로 그냥 해요. 예, 썸네일만 살짝 바꿔주고 왜냐면 매칭 당할 수 있으니까 썸네일만 바꿔주고 상세 페이지는 그대로 하고 근데 처음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도매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제 올리다가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제 1688에서 사입도 하면서 사진도 썸네일도 다시 진짜 쓰레받기 하는 느낌의 그 사진 넣고 상세 페이지도 바꾸는 거죠. 또 판매가 잘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아예 이 상품에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나만 팔 수 있게 이제 바꾸는 거죠. 단계가 어느 정도 있네요. 네, 단계가 있어요. 오늘 노하우 진짜 많이 풀어주셨는데 이게 알려줘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되든 안 되든 우선은 경험을 쌓아서 그게 확장되면은 그러면 진짜 무궁무진해지거든요. 근데 시작조차 안 하시면 굳이 이거 아니어도 뭐가 됐던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대표님 처음에 직장 다니시면서 부업으로 시작하셨는데 네. 직장 다니면은 퇴근하면은 쉬고 싶잖아요.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기가 그때 태어나가지고 가족이 있어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다 해봤거든요. 저녁도 해보고 점심도 잠깐 밥 안 먹고 해보고 새벽도 해보고 근데 확실히 에너지를 다 쓴 이제 저녁에는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졸리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일찍 자고 그냥 새벽에 했어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고. 대표님 그럼 사업하신 이후에 네. 개인적으로 성장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선 사고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약간 우물한 개구리여가지고 회사 안쪽에 딱 그 이상 벗어나면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이 그대로 가서 이커머스에서도 스마트 스토어에만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주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니까 그 알을 깨니까 쿠팡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이커머스만 할 이유도 없어요. 요즘에는 뭐 쇼츠도 있고 팔 거 많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 확장되면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시기 위한 계획과 목표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유튜브도 운영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 해봐요. 예전엔 블로그도 인플루언서도 해보고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빅파워도 해보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다 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테스트 해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가 또 그런 거에 하나의 부업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회사 안에가 전부가 아니고 밖에 나가면 진짜 무궁무진할 게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알을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처럼 부업으로 우선은 몇 년간 해보시고 거기서 가능성을 보시면은 그거를 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뭐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바쁘신데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